여러분, 인플레이션 공포, 역환율 전쟁 터졌다? 역환율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역환율 전쟁이라는 것은요, 환율 전쟁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서, 쉽게 말하면 환율을 높이는 거죠. 통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많이 하겠다, 이게 환율 전쟁이었다면, 역환율 전쟁은요 반대예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줄어들면 말입니다, 이게 돈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반대잖아요, 그죠? 돈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말입니다, 자국에 들어있는 외국인들을 못 빠져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자금 이탈이 일어나지 않게 외국인들의 대탈출을 막는 것, 그게 바로 역환율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어느 정도 대규모냐, 이게 진짜 놀라운 게요, 올 1월부터 말입니다, 지금 너도 나도 난리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2월 말부터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두가 난리였어요. 6월까지 말입니다. 6월까지 무려 말입니다, 세계 55개 중앙은행들이 70차례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70차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외국인이 탈출해서 나라 경제가 망한다 이거죠. 나라 경제가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탈출을 못해? 잡는 거예요. 바지가랑이 잡듯이 금리를 쭉쭉쭉쭉 올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올리느냐? 장난 아니게 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멕시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률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났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0.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멕시코가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날 정도로 금리를 올린 것은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역사상. 멕시코는 1994년에 데킬라 위기를 겪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자본 유출이 되면서 말입니다, 멕시코의 최악의 국가 부도가 실제 일어났었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니야, 내가 먼저 올릴 거야. 미국이 빅스텝을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0.75%로. 그래서 위기를 넘어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랄 노자예요. 선진국들도 지금 너도 나도 금리를 올려요. 쉽게 말하면 역환율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영국도 0.1%의 금리를 지금 1.25%까지 올려놨습니다. 캐나다도 0.25%의 금리를 1.5%까지 올렸고요. 미국 자체도 0.25%의 금리를 1.75%까지 올렸고요. 대한민국도 0.5%의 금리를 1.75%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흥국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신흥국으로 가면 남아공 같은 경우는요, 3.5%의 금리를요 4.75%까지 올렸습니다. 멕시코는요 4.25%의 금리를 0.75%포인트 이번에 올리는 바람에 7.75% 가세요. 7.75%. 와우,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칠레는요 0.5% 금리를 9%까지 올렸고요. 지금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4.25%의 금리를 이게 1년 만에 13.25%까지 올렸습니다. 13.25%까지. 역환율 전쟁이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살아나려고 하는 각 나라들의 어떤 움직임이 심각합니다. 스위스나 대만도 다 올렸습니다. 스위스도 빅스텝을 했어요. 마이너스 0.75%가 스위스의 금리였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금리예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리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세계 시장 전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대규모 전쟁을 벌이듯이 금리를 올릴까요? 일단 뭐 외국인의 이탈 당연한 거고요. 그거보다도요. 물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가. 자칫 잘못하면 물가를 못 잡으니까 권력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의 지도자들은요. 하나같이 물가 잡자. 지금 물가 못 잡으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역환율 전쟁을 지금 제대로 못 벌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원화 가치가 약세잖아요. 계속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1,300원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수입 물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 물가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은 10.2%나 떨어졌어요. 오히려. 러시아는 16.9%가 가치가 올라갔는데 브라질도 10.2%가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역환율 전쟁을 제대로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터키나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가치를 올려서 수입 물가 낮춰야 되거든요. 수입 물가가 지금 36.3%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시장의 물가 폭등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를 다 수입하는 나라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5월에 5.4% 올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환율 전쟁은요.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를 몰고 올 겁니다.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 미국이 워낙 강도 높게 지금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통화정책에 그냥 편성한다 그래도요. 그냥 편성만 한다 그래도 아마 각 나라들은요. 경기 침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신흥국은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어떤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요. 대한민국도 신흥국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역환율 전쟁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물가 폭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다가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하고 싸우는데 그 보이지 않는 적이 어느 순간 거대한 산이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산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에 대한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응의 어떤 벽을 저는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